자, 이번 시간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 3조 보겠습니다. 삼조는 통합방위를 위해서 평상시 해야 될 일인데, 그 누가 대상이냐면은 정부와 지자체장, 그리고 가끔 행정기관 및 군부대장, 그러니까 모든 그 국가방위 요소들은 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평상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은 1항에서 얘기하는 게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 당연하죠. 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정요태필로 잡아주시고요. 지자체장은 국가방위 요소가 들어가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 그래서 지태필로 잡아주십시오. 사망에서 행정기관 및 국가기관의 장은 작전을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군 짝지어 서로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뭐 가로용 위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사항은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방위 요소 동원 비용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 그래서 사선시 요동 비용을 대령 예산 범위 지원이 있다 정도 잡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령으로 가면 조금 내용이 이제 좀 추가가 돼요. 자, 아까는 중앙이 아니라 이제 정부였죠, 정부. 근데 이랑 시행령으로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중앙관서회장으로 갑니다. 중앙관서회장이 할 일은 똑같이 요소 육성 및 태세, 요태를 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요태죠, 요태. 그래서 정요태필, 요태를 위해서 하라는 건데, 중앙관서장은 요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소관 본연의 소관 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척, 그래서 소대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장은 요태를 위하여 소대필을 해라. 중요태 소대필이라. 자, 이게 그 법에서 얘기하는 정요태필과 요태는 동일하죠. 요태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방법 하면서 정말 짜증날 때가 대통령과 대통령령을 바꿔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초고수들이 돼서야 이걸 구분해내요. 매번 통방 아쉽게 한 문제 틀리면 꼭 여기서 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에서 또는 통합방위 사태인지 경계태세인지 거기서 이런 데서 용어에서 틀리는데, 자,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게 대통령령령 28호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령이 아닌 대통령이 정하는 것 해가지고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중요태 소대필, 그 다음에 별구 대통령, 외운 대통령, 서울지역 대통령, 경세조 대통령, 훈련 대통령, 이 부분이 대통령령이 아닌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 훈령 28호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관서회장은 요태를 위해서 소대필해라 할 때 대통령이 나오죠. 나중에 그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가면은 이것은 서울시서부터 시군구까지 두는데, 특히 서울특별시와 시군구 지역에 설치하는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와 시군구를 합쳐서 별구 대통령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에서 정하지 않은 외 운영사항은 또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외운 대통령 잡아주시고요. 자, 경세조 대통령은 뭐냐면은, 이제 서울 지역 대통령이죠. 서울 지역 대통령은 뭐냐면은, 경계태세 발령에 있어가지고 서울 외 지역은 연대장급 이상,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 지역은 이게 연대장급이 함부로 발령했다가는 그 혼란이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장, 즉 수방사령관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장. 다음은 경세조 대통령입니다.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해서 이걸 경세조 대통령. 그리고 통합방위 훈련 관련해가지고 통합방위 본부장은 효작수 지절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해서 훈련 대통령. 그래서 6군데서 대통령이 나온다. 이것을 꼭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에서는 이제 지자체장은 아까 지태필이라고 그랬죠. 요태는 빠지고 태세 확립을 위해서만 하는데 이때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법에서는 그랬죠. 근데 령으로 오면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이 전 과목에서는 예규라는 용어는 여기서 한 번 나온다. 나머지는 나오려면 조례다. 조례.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사항의 동원 비용 보겠습니다. 자, 동원 비용의 출발은 법 3조 사항. 아까 얘기한 사선시 요동비용 대령 예산 범위 지자체 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사태 선포 시에 동원 비용 지원하라는 겁니다. 사태 선포 시에. 그래서 그 동원 비용의 범위는 통합방위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해서 짝동 예식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중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충남 OK 나온 것은 60회 때부터 이 지명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60회 때 시험 보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일상화돼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좀 의미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동원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동원 비용의 범위냐? 짝동 예식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전에 동원된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통합방위 작전에 동원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출제 시에 중앙협의회는 전라남도 지역의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를 의결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 이게 잘못됐나라고 모두들 여기에 눈이 갔는데 나중에 이것은 정답으로 처리가 됐죠. 왜냐면 어차피 제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반수가 찬성을 했던 3분의 2가 찬성했던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상관이 없이 찬성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왜 그냥 일반적인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다. 통합방위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예비군으로 한정돼 있죠. 예비군으로 한정. 그래서 민방위에 대한 통합방위 작전에 동원된 민방위대의 급식비 이건 또 오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해요. 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중결에 대한 해석 두 가지는 중앙협의회에서 의결 시는 민방위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아까 정적 의결수 제출 과반수라고 그랬는데 제출 과반수는 3분의 2도 되고 만장일치도 되고 무조건 과반수를 넣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조 통합방위회의 개최를 보겠습니다. 자, 통합방위회의는 여기서 1항부터 3항까지는 중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4항에서 6항은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하고 크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아야 될 게 중앙 및 지방 통합방위 회의지 통합방위 기구가 아니다라고 잡아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회의라는 거예요. 회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장에 여러분들 보면 2장서부터 통합방위 기구죠. 기구. 그러니까 2장부터 시작되는 게 통합방위 기구고 여기는 그냥 단순 연 1회 이상 하는 회의다. 기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잡아주시고요. 중앙통합방위 회의 및 지방통합방위 회의는 지금 이러한 시책을 마련한 거에 대한 평가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평가. 근데 통합방위 뒤에서 나오는 통합방위 기구는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이다라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취약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X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출제 시에 국무총리는 중앙통합방위 회의 시 어디 경계선 일대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거는 심의기구에서 하는 것이지 단순 회의 평가하는 회의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이것은 시도나 중앙 통합방위 본부에서 실시할 일이지 중앙 통합방위 회의를 할 때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나오면서 중앙협의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라고 써도 되고 중앙협의의장이라고 써도 되고요. 실제 출제도 국무총리는 개최해야 한다. 오케이로 봅니다. 국무총리는 심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로 봤는데 여기는 이 당시에 이걸 오답으로 봐서 이중정답 처리된 거는 오탈자 때문에 그래. 협의회인데 협회로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통합방위 본부장은 합참의장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무슨 준비를 하였다. 오케이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통방법에서 이상 3개를 좀 숙지를 해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중앙협의회 의장은 시추평 태세 확립, 즉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태세 확립을 위하여 시추평 태세 확립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지방도 마찬가지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그래서 이상이 어떤 주기를 두고 1회 이상이 이 통합방위법에서 3군데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는 숫자 나오면 딱. 자, 그래서 3군데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통합방위 회의에서 중앙 연일회 이상, 시도 연일회 이상. 이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실무위원회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통합방위 본부, 지금 합참의장이 운영하는 통합방위 기구에 그 부속 기관으로 부본부장이 운영하는 중앙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나 시군구에는 지역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실무위원회도 수시로 접촉을 해야 되지만 평상시 사전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식 회의는 딱
분기 1회를 하는데 지역실무위원회는 그 성격이 그 구성원들의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해라. 그래서 분기 한 차례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재지원 활동 가면은 1일 한 차례 이상 이렇게 해서 이상이 3개다. 나머지는 모두 딱이다 딱. 그래서 1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의장이 연일회 이상 할 일이죠. 그래서 의장은 시추평 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자, 여기서 연 1회 이상도 응용형으로 나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국무총리는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1회를 개최했다. 연 1회 이상 맞죠? 충남도지사는 10월 14일에 마지막 지방통합방위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 마지막이면 그 전에 한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 1회 이상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연 1회 이상에서 이상 생략 들어가면은 딱 한 번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후에 참석 대상은 모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중앙 및 의장 및 위원,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시도 의장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지, 경시, 소소, 해지, 군군, 함지, 그 다음에 통합방위본부장이 선정하는 사람 통선사 이렇게 해서 모두 암기를 해주시고요. 응용형으로 나오는 거 몇 개 대비를 해주십시오. 자, 중앙협의회 의장 및 위원이라고 그래 있죠. 그럼 중앙협의회 의장 및 위원은 어디까지가 의장 및 위원이냐면 뒤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2항에 있는 사람들이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장관들 이름은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뭐 저처럼 기교과, 국법외통, 행문농산, 여복고통, 국회 벤처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국법식통입니다. 국제식통. 장관에서는 농림축산부 장관을 수산부로 혹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좀 주의해 주시고요. 실제 출제는 국제식통과 감초 둘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감초 둘은 국가보훈처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모든 회의에 참가를 해요. 모든 회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초다 해서 감초 둘. 그 다음에 국제식통은 누구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약처장 우리가 그러죠. 그 다음에 통합방위본부장. 이 사람들이 국제식통이에요. 국제식통에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법원행정처장하고 구분하는 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 하시고요.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밑에 가면 시행령 5조에 지자체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누가? 의장이. 그 다음에 식경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임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 위원으로 의장 및 위원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18개부 장관, 국제식통, 감초 둘,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누구라도 들어오면 오케이다. 자, 최근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죠. 이 두 사람은 모든 회의에 다 참가하기 때문에
직책만 바뀌었을 뿐이지 감초 둘로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위원장은 누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호를 조심하셔야 될 게 시도협의회 의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 안 들어옵니다. 시군구 의장 안 들어옵니다. 자,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있지만은 이 위원 안에는 국정원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자, 다음에 이제 8호 보겠습니다. 군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이게 뭐 연대장급 이상이면 엄청 많아지죠. 사단장급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단장이 지역군사령관이라면은 참가를 한다. 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에 겹치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소방본부장. 이 사람들은 여기서도 시도경찰청장, 그죠? 소방본부장,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이 세 사람은 지역협의회도 겹친다 정도는 참고로 그냥 숙지를 하십시오. 이제 사망까지가 이제 중앙협의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중앙협의회 이제 사망에서는 물어보는 게 항시 중앙협의회 준비를 누가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중앙협의회 준비는 통합방위본부장이 한다. 이게 합참의장이 한다, 오케이. 중앙협의장이 한다, 그러면 X. 그래도 통합방위본부장은 의례일장 주선 준비를 한다. 자, 이 준비 관계는 중요해요. 5항에서 이제 4, 5, 6항은 시도협의회를 얘기하는 건데, 5항에서 지방회의 준비는 누가 하느냐? 시도협의장이 한다. 중앙협의회 준비는 누가 하느냐? 통장이 한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4항, 5항, 6항에서 4항 시도협의장은 똑같습니다. 시추평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방통합방위예요. 과거에는 이걸 지역통합방위로 협의회로 많이 줬는데 정확하게 지방통입니다. 지방통. 그래서 중앙통, 지방통 잡아주시고 최근에는 뭐 중앙통합방위회를 연일 이상 개최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시도협의회장은. 자, 5항은 회의 준비를 누가 한다는 관점에서 시도협의회의장이, 중앙회의는 누가 준비한다? 통장이. 이것을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통장은 지방통합회의를 할 때 역할이 뭐냐 하면은 준비 및 개최 지침을 하달한다. 지방준계 지침 하달은 통합방위본부장. 자, 이게 뭐 지역군사령관, 지자체장, 중앙협의장, 중북도지사 등등등등 아주 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회의 준비에 있어서 중앙은 통장, 지방은 시도협의장, 지침하달은 통장. 아주 다출입니다. 다출. 자, 다음은 통합방위 기구 운영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통합방위 기구가 되겠죠. 통합방위 기구. 자, 통합방위 기구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즉, 심의기구가 있고 업무 수행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기구는 심의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업무 수행기구는 분장한다라는 표현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오답을 주지는 않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심의기구와 분장기구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심의기구는 평시기구고 작전 시에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주로 평시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심의기구고, 분장기구라는 것은 현행 작전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장이라는 표현은 통합방위본부하고 지원본부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현행 작전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현행기구, 현행작전기구이다. 이렇게 작전 및 지원기구이다라고 보시고요. 이 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둔다. 자, 보십시오. 중앙둔다. 자, 우리 이제 통합방위 기구가 쭉 나오면은, 이 중에서, 통합방위 기구는 기본적으로 강제기구로 보세요. 강제기구. 그런데, 단서 조항에 재량기구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통합방위 기구는 모두 강제기구인데 재량기구 3개가 있다. 지금 뭐냐면은 중대 이상은 편성하라. 이거는 강제기구입니다. 근데 소대급 직장예비군도 원하면 직장협의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소대급 원이 있다. 그래서 재량기구고, 산업단지도 예비군법에서는 두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죠. 그런데 통합방위법에서는 둘 수 있다. 재량기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직장협의회는 대령으로 정하는 기구에 따라서 예비군의 방위협의회, 민방위의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량기구가 3개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강제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는 합동보도본부에 대해서 하나 추가 설명드리면은, 합동보도본부는 법에서는 할 수 있다. 합동보도본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재량기구인데, 이게 시행령으로 가면은 설치한다 해가지고 강제기구다. 이것도 좀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양 중앙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원은 일단 부의장은 없다. 보십시오. 부의장은 없다. 이 사람들은 다 나머지 장관 내에서도 서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없으면 그 서열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의장을 명시는 안 해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 중에서 오답을 나온 적은 없어요. 장관 중에서 좀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축산을 좀 수산으로 들어갈까, 이게 좀 걱정되고요. 나머지 오답 나오는 것은 국제식통이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과 국정원장은 감초고, 나머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제식약처장, 통합방위본부장, 그래서 국제식통과 그 밖에 대령이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법제처장을 주의하십시오. 법제처장. 병역법 할 때는 제가 이걸 지금 강조를 많이 드리죠. 병역법에서는 행주하라, 법가 있다 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나오죠. 그리고 시행령에 가면은 병장은 행법 협의 결정한다 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같은 맥락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놓쳐요. 법원 행정처장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법제처장은 국무총리실 이하에 있는 직속 기관이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법안을 상정할 때 그 법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특히 외국법하고 상충이 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주는 법제처장이 국무총리 직속이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 소속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데,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미리 보겠습니다.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자체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자체장 중에서 의장 위촉하면은 다 되죠. 예를 들어 뭐 고령군수를 위촉하였다. 또 뭐 안동시장을 위촉하였다. 나주시장을 위촉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위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거 통상 합참의장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자, 사망에서는 보셔야 될 게 간사가 부본부장이 된다. 자, 여기서가 이 부자 생략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려요.
통합방위 본부의 부본부장은 누구냐면은 정식 지금 평상시 직책은 합참작전본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는 중앙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고요. 통합방위 본부에 가면 부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아까 중앙실무위원회와 지역실무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실무위원회는 그냥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아니면 그냥 실무위원회 이렇게 부르고요. 지역실무위원회는 그냥 지역실무위원회라고 지역을 앞에 붙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실무위원회의 의장이 또 돼요, 이 사람. 그래서 합참작전본부장은 세 가지 직책을 한다. 그리고 간사는 지난번에도 다른 과목에서 한번 정리를 드렸지만은 간사는 병역법에서 한 번, 예비군법에서 한 번, 동방법에서 한 번, 그리고 석이라는 것은 없다. 다시 한번 간사 살펴보고 갈까요? 자, 간사는 군정장교에서 간사 한 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예비군 육성만 심의위원회에서 간사는 예비군 담당 참모가 된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부본부장이 된다. 그래서 중앙협의회에 간사는 부본부장이 된다. 해서 중앙간부를 잡으십시오. 이게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부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부본부장은 본부장이 된다 해서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심의사항이에요. 심의사항은 자, 정작 선대 이렇게 잡아주세요. 정작 선대 했는데 대령으로 가서 또 뭐가 있어요? 보면은 정부 각 부처를 앞으로 A라고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을 B라고 가요. 그래서 A, B 조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4조 아까 짝동 예식비와 중결이죠. 거기에 따른 동원비용 심의를 한다. 그리고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게 심의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심의사항이 정작 선대 대령으로 가면은 A, B, 4, 위까지가 되는 거고 4조로 가면은 작동 예식비 중결까지가 다 심의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3호에서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이거는 예비군에서 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서 2명 안건이 있었죠. 여기서는 1명 안건이다. 뭐 정할 때 그렇게 정하십시오. 그죠? 중앙회의는 이 위원들이 세잖아요. 다 장관급들이고. 그러니까 1명의 제출한 것도 안건이 된다. 그런데 방위회는 좀 그보다 좀 낮으니까 2명 안건이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심의사항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협의회 심의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이 있어요.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은 또 어려운 게 이 심의사항에서 퍼지는 통합방위 지원대책, 이게 시행령으로 가면은 또 법 7항에서 시민취통으로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용지원대책은 또 밑으로 가면 지역사유와 짝훈에 참가한 방구의 사유, 이렇게 해서 개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직장통합방위협의회로 가면은 직장통합방위회는 2개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방지 수시, 영육 지원, 여기는 방지, 유경 경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통합방위 본부에 가면은 정작 정대 정대 작종비,
그 정작비 종대 잡으셔도 되고 그냥 순서대로 정대 종작비 비는 관계기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통합망이 실무위원회에서도 또 보면은 대개 A4문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지원본부로 가면은 또 지종국 주최대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지역실무위원회에서도 보면은 사위비협조 이렇게 해서 심의사항 및 분장사항이 심지어 출제될 때는 이렇게 한 장으로 주는 적도 있었어요. 위원회 5개에 수십 가지 업무 분장 사항과 심의 사항을 해놓고 연결형으로 들어갔죠. 사람들이 풀다 한 5분 걸렸어요. 5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풀다 이제 시간은 없고 부족하니까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개겠다 해가지고 찍으신 분들 맞았어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좀 너무 미안했는지 이번에는 조금 줬어요. 그 대신 연결형은 뭐 그대로 주고요. 숫자는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들도 이거 복잡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5개 찍었더니 또 맞았어요. 100%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조금 줄여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통합방위 훈련 지침 하나만 뿜어놓고 이렇게 써주고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기구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다 뽑아야죠. 또 간단하게 줄 때는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연결형을 주는데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를 제가 해드리겠지만 무지무지하게들 많이 틀렸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린 이유가 지역협의회에 들어갈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틀릴 문제가 아닌데 이건 틀리는 것은 강의 때 기본 개념에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 어려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통합방위 가로로 주고 정책도 주고 대비책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그러면 연결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죠. 자,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이 심의사항에는 철저하게 양비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것을 쭉 이렇게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을 쭉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이게 서로 성격별로 확 틀리는 거는 쉽게 구분이 돼요, 쉽게. 그런데 말이 비슷비슷한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게 사실 보면 한 4-5가지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에요. 중앙협의회에서 통합방위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합방위 본부에 가면은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 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순간 헷갈리고요. 중앙협의회에서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침 이게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침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 개수시 조통인데 이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최근에 통합방위 작전 및 지침에서 그게 그에 관한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뭐 같은 말 같은데 어쨌든 뭐 용어가 바뀌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역협의회와 지원본부에 가면 또 이렇게 비슷한 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분만 서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AB 사위라고 그랬죠. 자, AB 사위가 뭡니까? 여기서 A 기관과 B 기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조정, AB 4가 4조. 그 AB 사위와 또 지역실무위원회 가면은 사위 B협조가 있어요. 이거는 사전심의, 위임사항심의, 관계기관과 협조인데 이게 사위가 같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니까 이런 것을 최초에 암기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좀 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방위 정책과 정책 수립의 조정, 통합방위 본부에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요. 통합방위 짝훈련 지침과 짝훈련 지침 및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 이 말이 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명확하게 각종 기구의 심의사항, 분장사항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5항도 이제 여러분들이 각종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중앙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구성은 이미 법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성은 필요 없고 운영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운영에 가서 보면은 이거죠. 사실은 의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이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출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운영에 대한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은 이미 법에서 다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기구에서 정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중앙협의회 같은 경우 운대죠.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실무위원회 가면은 군대, 외조운 통장 쭉 해가지고 뭐 지직중까지 쭉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서 하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운대는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냥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면 지방별로 구구각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니네가 정해라. 그래서 틀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대령 기준 조례로 정하는 것.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중앙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과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 중앙실무위원회는 통합방위 본부 내에 있는 거라고 그러죠. 지역실무위원회는 지역협의회 밑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실무위원회는 명칭이 중앙실무위원회는 그냥 실무위원회란 명칭을 쓰고 지역실무위원회는 지역통합방위는 생략하고 그냥 지역실무위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화면에 띄워준 걸 가지고 비교를 잘 해보시고 나중에 여기서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 이게 이제 상실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보시고 그냥 실무위원회를 거치는 거 관세 짝시 포문 취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문제고 여기 있는 게 답이니까 이거를 상시 비교하면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앙협의회 소지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중앙이 무슨 회의의 소집에서는 전 과목 소대의총이라고 그랬죠. 의장만이 소집하고 의장만이 대표가 되고 의장만이 의장 또는 위원장이 되고 의장만이 총괄한다. 그래서 의장 또는 위원으로 들어오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 과목 공통 소대의총이다. 자, 이 항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앙협의회는 제출 과반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40명의 제적의원이 있으면 20명은 안 되는 거죠. 출석이. 21명이 돼야 과반수가 되는 거죠. 자, 21명의 중에서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11명. 11명의 찬성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0명 중에서 11명이 찬성을 해도 의결이 된다는 것이 제출 과반수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모든 정적 의결수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제출 과반수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군종장교 심의위원회, 거기서는 심사위원회죠. 거기는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찬성은 과반수. 왜냐하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는 또 쉽게 하려면 병역법을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앞에 나온다. 통방법은 나중에 공부하기 때문에 3분의 2 뒤가 나온다. 그러지만 이제 뜻은 뒤에 3분의 2가 나오는 통방법은 뭐냐면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에 신중을 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생략이 들어가면 오답이죠. 그래서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어떤 개념이냐 보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의결 정족수는 제출 과반수다. 그래서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적의원 40명 중 20명이 출석. 그럼 이건 X. 왜?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21명이 출석해야죠. 아까 제출 과반수 응용하는 거. 자, 급식비, 동원된 급식비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과반수도 의결이 되는데 3분의 2 찬성하면 더 좋죠. 만장일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오답을 줬나 했지만 사실은 통합방위 작전이 아닌 그냥 작전에 동원됐다. 그래서 오답으로 봤고요. 최근에는 이 과반수 출석의 3분의 1을 소수점으로까지도 줘요. 자, 강원도 지역에 보면은 제적의원 25명 중 17명이 출석했다. 그러면 일단 과반수는 논대중으로 봐도 맞죠. 근데 이 중에서 11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17명이 출석한 데서 3분의 1을 따져줘야 돼요. 나누기 3 하면은 5.66. 어차피 사람은 점이 없기 때문에 6으로 봐야죠. 그러면 12명. 근데 11명이 찬성했으니까 오답. 자, 대전광역시 보면 제적의원 30명 중에서 16명 출석했으니까 과반수 넘었죠. 이 중에서 10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1.16 나누기 3, 5.33. 사람은 점이 없으니까 6. 최소 6으로 봐야죠. 그래서 곱하면 10.6 해서 11명. 근데 10명이 찬성하여 선포했다. X. 이렇게 해서 소수점 계산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기를 해야 될 그럴 부분과 방향과 이런 것을 쭉 정해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길었어요.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지역협의회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숙지를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